또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리플은 소송전을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법적 명확성을 확보했다라면서 이러한 명확성은 다른 코인에 비해 리플 현물 ETF가 등장할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본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리플사 그리고 XRP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 속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ETF의 승인은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는 XRP 소송에서 리플사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EC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면서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이 보다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이는 SEC가 XRP에 대해 더 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오늘 새벽 7만 달러를 일시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상승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단기 전고점이었던 7만 3,800달러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올해 말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며 어떠한 말을 하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되는데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78% 상승한 69,2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79% 상승한 3,870달러대, BNB가 0.15% 상승, 솔라나가 2.64% 상승, XRP가 0.8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의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2.7%,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8%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의 상장이 임박하자 시장에서는 또 다른 알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현물 ETF의 다음 주자로 리플과 솔라나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다른 현물 ETF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23일 미 SEC의 경우는 8개의 발행사가 제출한 이더리움 현물 ETF 심사 요청서 19B-4 서류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 미국에서 ETF를 출시하려면 심사 요청서와 S-1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현물 ETF 상장을 위한 일정 문턱을 넘어선 것이죠.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수많은 투자 기관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 소속의 거텀 추가니의 경우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비트코인이 아닌 가상자산이 상품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XRP를 포함한 주요 알트코인이 이더리움과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리플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리플은 소송전을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법적 명확성을 확보했다라며 이러한 명확성은 다른 코인에 비해 리플 현물 ETF가 등장할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종 승인이 된다라면 또 다른 알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시가 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금처럼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 이 POW 방식인 반면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방식 POS 방식이죠. 이 POS 방식을 채택한 코인은 일정 기간 보유한 코인 지분 유동성을 묶어둔 뒤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참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코인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개념을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이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간을 앞두고 발행사들은 SEC의 요청으로 스테이킹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SEC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한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리플사 그리고 XRP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 속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ETF의 승인은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는 XRP 소송에서 리플사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EC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면서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이 보다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이는 SEC가 XRP에 대해 더 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겠죠. 이에 크립토 마켓적인 측면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위스콘신 연금 펀드가 비트코인 ETF 매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연기금 펀드의 비트코인 ETF 투자 비중 1에서 3%로 확대할 것이다. 위스콘신 대학 암호화폐 연구소장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폴 닐렌 위스콘신 화이트 워터 대학의 교수는 위스콘신 퍼블릭 라디오와 인터뷰를 통해 이 위스콘신 연금 펀드가 비트코인 ETF 매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투자위원회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뒤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의 ETF 지분 1억 6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이 폴 닐렌 교수는 위스콘신은 기금의 1% 미만을 여기에 투자했다. 내 생각에는 1에서 3% 할당이 펀드 이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장기 자산으로 마지막에 파는 자산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비트코인이 현재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해지 수단이다. 비트코인은 팔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은 이제 그 위스콘신 투데이와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트 아처캔드의 위스콘신 투자위원회가 이 비트코인 상장 지수 ETF를 지분을 매입했다. ETF를 매입하는 것과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이 비트코인에는 너의 키가 아니면 너의 코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불행히도 비트코인의 역사 동안 많은 보관 기관들이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 뭐 FTX와 마운트 곡수 그리고 이제는 피델리티와 비트와이즈, 블랙록과 같은 이름 있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의 키를 보관하는데 비트코인이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 키를 소유한 사람이 비트코인을 이동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스콘신주와 투자위원회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모두 금을 사무실에 보관할 수 없고 애플 주식을 물리적으로 보유할 수는 없다. 제3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큰 주인 위스콘신은 그들의 연금 기금이 자체적으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매입해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뭐 거래소에 보관하거나 이 개인 키,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이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통해서 현물 ETF를 매입해 보관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 하원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한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중대한 순간이라고 불렀는데 이 새로운 규제 접근법이 위스콘신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규제 접근 방식을 보게 되면은 이는 완전한 혼란이다.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이 10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어떤 명확성도 좋은 명확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크립토혁신위원회 CEO는 이번 표결 이제 중대한 순간 아마 알아보시는 분들도 생각나는 법안이 있으실 것입니다. FIT 21 법안이 이제 하원 의결을 표결을 통과한 거죠. 상원으로 이동하는 상태고 상원 의결 표결이 되게 되면은 대통령 서명만이 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하고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그에 해당하는 관리하는 기관을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미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지정한다라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최종 승인만 거의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위스콘신 투자위원회는 이 새로운 자산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해야 할까 아니면 언제 주식을 매각해야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전 말씀드린 비트코인은 장기 자산이다. 내 생각에는 이것은 마지막에 팔아야 할 자산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처럼 연기금에서 국가들의 자금뿐만 아니라 이 연기금 펀드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유동성 자금을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이 굉장히 초기 단계이다라는 것이죠.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4개월 남짓한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 전고점이었던 73,800달러 대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가격대인 것 같이 보이지만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그리고 연초와 비교하였을 때는 와 진짜 이 가격 정말 높은 가격이다 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역사상 가장 큰 넥소 토큰 에어드랍 프로모션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넥소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넥소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CFI 업체입니다. 이 넥소 토큰은 넥소 생태계의 핵심 토큰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이자율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 상승장에서는 가격이 꽤나 많이 오르는 편인데 현재 약 1.46달러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 자체로도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넥소에서 2024년 7월 8일까지 넥소 토큰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총 1000만 개의 넥소 토큰이 할당된 역대급 대규모 프로모션이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이 캠페인 기간 동안 포인트를 수집하면 넥소 토큰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 넥소 토큰 클레임 청구는 2024년 7월 10일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넥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모아가면 되는데요. 보통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에어드랍 이벤트와 달리 이번 에어드랍은 1000만 개의 풀 안에서 본인이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은 넥소 토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프로모션 기간 동안 신규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방법으로 새로 이용해야 하는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이제 가장 먼저 넥소에 가입해야 하는데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있는 가입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이 넥소 토큰을 클레임할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 5가지 중 가장 많이 이용할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넥소에 코인을 스테이킹하는 방법입니다. 넥소로 코인을 입금하는 것을 탑업이라고 하는데 코인 1달러를 입금할 때마다 0.01포인트씩 얻습니다. 비트코인을 탑업하면 1달러당 0.001포인트가 쌓이고 가장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넥소에서 직접 코인을 사거나 고객 인증을 받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어니라는 스테이킹을 통한 포인트 수집입니다. 고정 기간 예치 혹은 듀얼 인베스트먼트 방법에 따라 포인트가 다르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방법은 넥소에서 코인을 스왑하는 겁니다. 현재 넥소에 USDT를 예치하면 기본 이자 9%를 줍니다. 그래서 보통 USDT를 예치했다가 이벤트가 생기면 USDT를 다른 코인으로 스왑하게 됩니다. 이 수수료가 없고 빠르게 스왑이 가능해서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요. 이 포인트도 준다고 하니까 잘 모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넥소에서 진행하는 역대급 이벤트입니다. 이제 저 또한 넥소 스테이킹 서비스 잘 이용하고 있고 넥소를 통해 대출 또한 잘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사용자는 5배로 포인트가 쌓이고 첫 주에 1.5배, 마지막으로 로열티에 따라 최대 2배로 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에 신규 유저들도 공격적으로 참여해 볼 만한데요. 이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72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그리드 이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일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죠. 이 역사적으로 미 대선이 있는 해는 위험자산 시장의 랠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가 미국 달러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금융 시스템을 위협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기조가 완벽하게 바뀌었죠. 또한 바이든의 경우도 암호화폐 관련하여 표심을 잡기 위해서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은 또 어떤가요? 최근 금리에 대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 인상해야 한다라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는 상태지만 이 고용을 살리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월가의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 연내 최소 2번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달러 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자산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죠. 참 희한한 자산입니다. 어떨 때는 위험자산이라는 이름을, 어떤 때는 안전자산이라는 이름을 가지니 말이죠. 이 비트코인은 약 4년의 주기에 반감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감기 후에 1에서 2년 사이에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의 결과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러한 사이클을 반복하며 장기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전설적인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경우는 투자는 현재의 수익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현재를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에서도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화되고 탈중앙화 금융, 이 디파이가 확산됨에 따라 비트코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존 록펠러는 기회는 불행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새로운 금융혁명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믿고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며 현명한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